어머니, 저 오늘 퇴근하고 들를게요. 얼마나 그리웠던 목소리인가요. 72의 김영숙 할머니는 전화기를 꼭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들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전화를 끊은 후 김 할머니는 오랫동안 주방에 선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 그것은 아들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 할머니의 눈물은 단지 아들을 그리워한 세월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속에 남은 말 한마디 때문이었죠. 그 한마디가 아들을 밀어냈다는 후회, 그 무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바로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이 한 편의 이야기가 당신의 가족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평생 후회하지 않을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7년 전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을 때 김 할머니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모양이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지요. 지난 겨울 김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고혈압으로 쓰러진 것이지요. 병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우연히 성인 자녀와의 관계 회복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못 본 척이라는 세 가지 지혜를 알게 되었지요. 김 할머니는 퇴원 후 아들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내 선택을 존중한다. 엄마가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구나. 내가 언제든 준비가 되면 돌아오렴. 엄마는 기다릴게. 편지와 함께 아들이 어릴 적 좋아했던 수제 단팥빵 1개를 보냈습니다. 어떤 요구도, 어떤 기대도 담지 않은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었지요. 3개월 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5월 어버이날을 앞두고 아들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가능합니다. 지금 자녀와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든, 얼마나 오랫동안 단절되었든 상관없이 관계 회복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5월은 특별한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까지 우리 사회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지요.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에게 이 시기는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3가지를 가장 원합니다. 첫째,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받는 것. 둘째, 경제적 독립성을 인정받는 것. 셋째, 감정적 공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욕구는 우리의 3가지 지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뇌는 자율성이 존중받을 때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선택과 결정을 인정해 줄 때 우리의 뇌는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낍니다. 반면 누군가가 내 결정에 간섭하고 비판할 때 우리의 뇌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방어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69의 박철수 씨는 올해도 어버이날에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딸과는 4년째 연락이 끊겼지요. 박 씨가 딸의 직업 선택에 지나치게 간섭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는 말이 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작년 가을 가족관계 상담 프로그램에서 모르는 척의 지혜를 배운 후 박 씨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란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어버이날 전날 아빠, 내일 시간 되세요? 찾아뵙고 싶어요.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사연들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앞두고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열쇠는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에 있습니다.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못 본 척이라는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지혜는 수많은 부모님들의 가족 관계를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지혜, 모르는 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 생활이 점점 빠듯해지는데도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당연하게 부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 없는 척은 경제적 도움을 완전히 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돕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때로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계속되는 경제적 지원은 성인 자녀의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김 씨는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돈 없는 척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아내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하고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했죠. 그리고 다음 만남에서 아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경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아, 사실 아빠도 이제 노후가 걱정돼.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남은 돈을 잘 관리해야 해. 앞으로는 비상시를 제외하고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처음에 아들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금까지는 다 주시더니. 며칠 동안 연락도 없었고 손주들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번만큼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부인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아들 가족이 찾아와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너무 의존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가 스스로 살아갈게요. 앞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용돈도 저희가 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을 진정한 성인으로 대했고 아들도 진정한 독립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돈 없는 척은 결코 자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정한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돈 없는 척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자신의 경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세요.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녀에게 무조건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세요. 그리고 경제적 도움 대신 정서적 지지와 조언을 아낌없이 제공하세요. 창업 아이디어가 훌륭하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너희 집 근처에 좋은 직업 소개소를 알고 있어. 같이 가볼까? 내가 경제적으로 도울 순 없지만 너희 아이들 방과 후에 봐줄 수는 있어.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돈보다 더 가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혜, 못 본 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딸이 이혼한다고 했을 때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72세의 박영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말했죠. 안 돼, 절대 안 돼, 이혼하면 내 인생 망가져. 그리고 딸아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한바탕 소리쳤어요. 그 뒤로 딸이 연락을 끊었어요. 박 씨는 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딸과의 관계만 악화시켰습니다. 성인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그들은 방어벽을 치게 됩니다. 못 본 척은 자녀의 실패나 시련을 목격하면서도 그것을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적 공간을 존중하는 깊은 배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실패와 좌절은 인생의 일부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성장의 기회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혼, 실직, 사업 실패.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실망과 비난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 없는 지지와 공감입니다. 박 씨는 상담을 통해 못 본 척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내 딸이 이혼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그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상담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못 본 척은 모른 척과 다릅니다. 상황을 알면서도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신뢰와 존중의 표현입니다. 박 씨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 딸아, 엄마가 너무 개입했구나. 내 삶은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엄마는 어떤 선택을 하든 너를 사랑하고 지지할게.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내 품으로 와도 돼. 한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불안했지만 딸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딸은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결국 이혼을 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그때 내 결정을 존중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조용히 지켜봐줘서 더 고마워요. 딸의 말에 박 씨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못 본 척은 자녀의 고통이나 실패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성인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의 본능적인 반응은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저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못 본 척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판단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저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지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3가지 지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못 본 척이라는 이 지혜들은 모두 하나의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성인이 된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아이가 넘어지면 얼른 달려가 일으켜 세우고, 숙제를 못 풀면 답을 알려주고, 친구와 다투면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었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라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 표현 방식도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이지요. 76세의 이영순 할머니는 3년 전 자신의 생일에 딸에게서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주도 여행 티켓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지만 이 할머니는 기쁨 대신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내가 어떻게 혼자 여행을 가? 길도 모르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자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기억나세요? 내가 대학 갈 때 엄마가 해주신 말씀.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사람들은 내가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 말씀 믿고 세상에 나갔어요. 이제는 엄마도 그 말을 믿을 차례예요. 이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지요. 돌아와서 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믿어준 것처럼 내가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 믿고 존중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관계에서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관계로 변화할 때 비로소 진정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자란 시절과 지금은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말씀이 절대적이던 시대를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와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 3가지 지혜는 결코 자녀를 외면하거나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그들의 삶을 존중할 때 역설적으로 관계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69세의 한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들이 창업한다고 했을 때 말리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어요. 실패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고만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들에게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 후 예상대로 아들의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아버지가 말리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비록 실패했지만 그 경험 덕분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저를 진심으로 믿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 아들은 새로운 진로를 찾아 성공적으로 정착했고 부자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의 잔소리나 조언 대신 그저 요즘 어떻게 지내니? 내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저 들어주기만 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는 자녀의 직업, 결혼, 육아 방식에 대해 묻고 싶은 질문이 있더라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자녀에게 어떻게 들릴까? 그리고 불필요한 간섭이나 조언은 삼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경제적으로 도움을 청해오는 성인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들어주기보다 솔직하게 대화해보세요. 엄마, 아빠도 노후를 준비해야 해. 이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대화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개입하기보다 먼저 물어보세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때로는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78세의 정현철 할아버지는 10년간 아들과 연락이 끊겼다가 이 3가지 지혜를 실천한 후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그날,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리고 아들이 제게 물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어요? 그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은 변함없어. 다만 그 표현 방식을 이제야 배웠을 뿐이야.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어려웠어요. 내가 왜 자식에게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못 본 척 해야 하나 싶었지요. 하지만 이게 무관심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아들이 아버지가 달라지셨어요라고 말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이든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며칠 전 83살의 한 할머니가 제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손녀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손녀는 대학원 졸업식에 할머니를 초대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선생님, 제가 그동안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못 본 척을 배워서 실천했더니 손녀가 돌아왔어요. 제 생애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될 것 같아요. 그 글을 읽으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작은 변화가 가져온 큰 기적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관계 패턴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자식이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은 언젠가 반드시 자녀의 마음에 닿게 됩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어도 모든 부모의 마음은 같습니다. 자녀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그 마음 말이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가족에게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어머니와 갈등 관계에 있던 한 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어머니의 서랍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딸에게 말하지 못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방식대로만 사랑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딸아, 언젠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알아주렴. 엄마는 늘 너를 믿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제서야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 표현하지 못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전하세요. 내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도 복잡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다른 부모님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